1번 밑을 3으로 일치시키면 3의 1루트 2제곱 곱하기 3의 1 빼기 2루트 2제곱이 되어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1제곱인 3이다 라고 계산이 되어지겠지. 2번은 물론 곱의 미분에 대한 생각을 하겠지. f'x 6x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를 곱하고 더하기 3x제곱 빼기 2 그리고 2x 더하기 2 이와 같이 곱의 미분에 의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얼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고, 3번은 x를 1 왼쪽에서 1로 접근시키게 되면 곡선을 따라서 2로 가까이 간다. 이제 그렇게 2 오른쪽에서 2로 접근시키게 되면 역시 곡선을 따라서 3으로 가까이 간다. 따라서 그 두 값의 합은 얼마다. 이런 식의 대답. 등차수열은 항상 첫 번째 항과 공차니까 A3이 8이다. 따라서 A1 더하기 2D가 8이다. 그리고 A1 더하기 D 에다가 A1 더하기 5D 를 더한 값이 2분의 1에 A1 더하기 14D 와 같다. 그래서 A1과 D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A1과 D가 구해지고 따라서 AK가 구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5번 시그마의 성질 시그마 AK 더하기 2BK는 시그마 AK 더하기 2 시그마 BK야. 그 성질을 써가지고 첫 번째 식을 시그마 AK와 시그마 BK의 합으로 분리해서 나타낼 것이고 이렇게 쓸 거지.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그 값이 30이다. 두 번째 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마 BK 그리고 2분의 1이다 10번 더해지니까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이 2분의 11이다. 여기에서 시그마 BK를 구한 다음에 구해진 BK를 집어넣어서 시그마 AK에 대한 대답을 하겠다. 뭐 그렇게 가면 될 거고. 6번은 속도 함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이 3분의 100이다 라고 하는데, 위치 변화량은 단순히 속도를 적분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 식을 집어넣어서 적분한 값이 3분의 100이다.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A가 손쉽게 구해질 거라고 봐. 7번에서 이 그림에서 이 각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합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OH의 길이가 6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이다 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10 그리고 이 길이가 6 직각이니까 이 길이가 8이겠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우리가 아는 3대 4대 5의 비를 갖는 삼각형이고, 여기에 있는 각으로 이 세타에 대한 각을 좀 나타낼 필요가 느껴져. 그러면서 여기가 세타면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고, 그러면 따라서 이 각이겠네. 이 각이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파이 빼기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구나. 따라서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5분의 4, 그리고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5분의 3.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8번에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3분의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 f' 3분의 1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을 거고, 그리고 점 1과 3, 이 fx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1과 3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고, 따라서 f1이 일단 3이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그 점에서 미분계수잖아. 그러니까 f'1이 4.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문자가 3개잖아. 그래서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은 다음에 식을 3개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면 a와 b와 c가 구해지고, 그럼 다시 극대값을 구하기 위한 계산을 약간만 해주면 극대값이 나올 것이다. 점수 준다는데 그 정도의 계산은 해줘야지 우리가. 9번에 최소값이 4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함수, 그러니까 그 2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지금 4다 이렇게. 그 2차함수에 대해서 그 f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1과 5가 있다. 1을 대입하면 그리고 5를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우린 실제로 대입할 거잖아. 대입해주면 로그 2에 1을 대입하니까 f1이 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인 4고 2네. 따라서 5에서 2를 뺀 이 값이 3이다. 따라서 f1은 2의 세제곱이면 8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5도 대입할 거지. 그러니까 로그 2의 f5 5 대입하면 그 값에다가 5 대입하면 역시 4가 되고 2가 되네. 넘겨서 그 값에다 2를 더하면 5니까 따라서 그 값은 3이야. 이렇게. 따라서 f5는 f1과 마찬가지로 8이다. 이런 이 두 사실로부터 우리는 fx를 적당히 이렇게 나타낼 거지. 최고 창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을 대입하고 5를 대입하면 8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fx를 쓸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이 함수에서
1과 5에서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 이게 지금 fx 그래프라고 한다면 1과 5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중점에서 꼭지점이 생기잖아. 이게 3이네. 따라서 3을 대입하면 4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최소값이 4니까 그래서 이제 a를 결정한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얼마다 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지. 10번에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를 가지고 gx를 이렇게 정의해. 근데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이게 꼴이 좋네. 그러니까 fx를 3차 함수 2니까 일단은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것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적분한 게 gx니까 그러니까 gx를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at 세제곱 bt 제곱 ct 더하기 d dt 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딱 그 꼴이잖아. 홀수차 같은 경우에는 x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지.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 지워지니까 0이 돼. 짝수차의 경우에는 0부터 x까지 2배가 되었어.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bt 제곱 더하기 d dt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라고. 2 곱하기 계산해 주면은 3분의 bx 세제곱 더하기 dx 이 정도가 될 텐데 근데 문제의 조건에 f0이 5다라는 말이 있었네. f0이 5니까 d는 여기서 5지. 그래서 이 d 자리에 5를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g1이 12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2가 된대. 1을 집어넣으면은 3분의 2b 더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1, 10 이렇게 되겠네. 가 12. 그래서 이 값이 2가 돼야 하고 따라서 b는 3이겠다. b의 값도 구해서. 그래서 우리는 gx가 이게 지금 gx인데 gx를 확정을 지을 수가 있네. b 자리에 3 대입하니까 따라서 2 곱하기 x 세제곱 더하기 5x 이렇다라고 gx를 구할 수가 있다. 그 구해진 gx를 가지고 0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그러면 되겠지. 11번도 계속 한번 해보자고. 11번에 fx가 하면서 이런 삼각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는 순간 a가 양수일까 음수일까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 제일 아래쪽에 양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따라서 fx의 최대값은 그냥 a 더하기 c가 될 테고 최소값은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c일 테고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게 6이다 라는 조건이 가의 조건이지. 따라서 이 c가 6이니까 c는 3이다 라고 c의 값을 가조건으로 또 끌어낼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 fx의 주기하고 gx 이 함수의 주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는데 fx의 주기는 b가 역시 양수니까 그럼 주기는 그냥 b파이분의 2파이잖아. 그러니까 fx의 주기가 b파이분의 2파이가 되고 그러니까 b분의 2가 fx의 주기야. 이 gx의 주기도 우리가 마저 따져야 되는데 이 더하기 1은 이미 그려진 함수를 그냥 위로 올린 것이라서 주기에 영향을 전혀 안 주지. 그럼 이 gx의 주기는 그냥 절대값 이 함수의 주기를 따지면 되는데 네,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는 코사인의 3파이 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함수 그 함수의 주기가 이 2분의 1대 평행이동이라 주기에 영향을 안 주고 오로지 3파이가 영향을 줘가지고 주기가 3파이분의 2파이인 3분의 2인 함수인데 그것을 절대값을 씌웠다고. 그럼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3분의 1이 되지 주기가. 그러니까 주의 주기는 3분의 1이라고. 근데 이 두 함수의 주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b분의 2랑 3분의 1이랑 따라서 같은 값이다. 그러니까 b는 따라서 6이야 라고 b의 값도 나조건에서 결정이 되네. 그래서 b하고 c의 값을 이미 우리가 구했고 그 다음에 a의 값도 마저 구하라고 이 조건을 주고 있는 거야. f4분의 1이 1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을 대입하면 1이 나오도록 a의 값을 정해준 다음에 그럼 a, b, c를 다 알았으니까 9분의 1을 대입해서 그 함수 값이 얼마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11번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다. 12번에 일단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물론 주기가 2인 주기함수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0과 2 사이에 길이가 구간의 길이가 2인 범위에서의 함수 fx를 주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주기가 2니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2번에 나와 있는 그 fx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지금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x 빼기 1이래.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x절편 1이겠지 그러면. 그리고 2를 대입하면 1이 되는. 근데 2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 이게 0부터 2까지 범위에서의 그래프인데 주기가 2니까 이것이 반복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이 함수 fx는 가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기억리는 느긋하고 묻고 있는데 기억에 0에서의 좌극한 값과 0에서의 좌극한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1이지 1? 1이고 그리고 2에서의 우극한 값 하게 되면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러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인가 라고 우리 얘기해보고 있는 것과 똑같고 당연히 맞잖아. 그래서 맞다 라고 우리 대답을 할 거야. 이번에 그 fx의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걸 대칭해서 위로 올리면서 끊어져 있던 모든 부분이 다 붙어버리네. 그래서 연결된 그래프를 갖게 되고 따라서 연속함수가 되겠네. 그러니까 fx의 절대값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그림을 살짝 보면서 떠올리면 바로 참이다 라고 판단되어져. 디귿의 fx하고 fx 더하기 1의 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가 라고 얘기해보고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fx 더하기 1은 이 함수를 왼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1이 0으로 가고 다 한 칸씩 왼쪽으로 밀면 그래프가 그렇게 되겠네. 점선으로 한번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x도 불연속인 그 짝수점에서 불연속인 함수였는데 그걸 왼쪽으로 1만큼 밀어서 이 함수는 홀수점에서 x가 홀수인 점에서 불연속인 함수거든. 그럼 이 두 함수의 곱은 그 모든 정수점에서 어느 한쪽이 다 불연속이야. 그런데 어느 한쪽이 불연속인데 근데 나머지 한쪽이 함수값이 0이어서 곱하면 왼쪽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다 0으로 보이지. 함수값도 0이고. 그래서 홀수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짝수점에서도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0을 곱하고 있으니까 지금 따라서 다 0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모든 정수점에서 다 끊어져 있던 것을 다른 옆에 있던 함수가 다 0으로 붙여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전부 다 연속인 점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대답을 잘 해주면 될 것 같다.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리고 로그 2의 16의 x는 이 함수에다가 4를 더한 것과 똑같으니까 위로 4만큼 평행이동한 함수야. 그래서 로그 2의 16의 x랑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x좌표가 t인 두 개의 점을 찍고 있지. 그 두 개의 점을 찍은 다음에 x축과 평행하게 a에서 a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이 두 삼각형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여기 G1과 G2가 있을 텐데 그 무게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255분의 16이다. 그렇다면 삼각형 ABD의 넓이가 얼마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 근데 살짝 이 무게중심의 좌표야 일단 점 A하고 점 B의 좌표를 이 T로 다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C하고 D도 다 T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도 T로 나타낸 다음에 실제로 기울기가 얼마네 라고 t에 관한 식으로 기울기를 나타내고 그 값이 255분의 16이다를 이용해서 그 t의 값을 구해주면 그러면 좌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넓이야 그냥 나오겠는데 근데 살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쪽에 D가 이렇게 있고 근데 무게중심은 사실상 이 왼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 그러니까 AB의 중점하고 C를 연결한 이 선을 2대1로 내분하는 그 점이고 마찬가지로 이 D도 좀 그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좀 밀자 이렇게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라고 하고 이쪽도 중선이 이것이니까 그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이 지금 무게중심 G2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가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살짝 보면 1대 3이고 1대 3이라서 G1과 G2랑 CD 이 두 점이랑 연결한 선분이 서로 평행해 이게. 그러니까 결국 G1, G2의 기울기는 살짝 생각을 해보면 CD의 기울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굳이 G1과 G2의 좌표를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는 C랑 D를 가지고 G1과 G2의 기울기나 C랑 D의 기울기나 똑같다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 이게 더 간단한 식을 만들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T가 구해지면서 넓이가 구해질 거야. 그리고 14번에 fx가 최고 차이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 fx 빼기 x는 0이다. 이 방정식은 y는 fx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 근이 0과 1과 2라는 얘기로부터 따라서 fx는 저 3차 함수는 y는 x랑 00과 11과 22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fx가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그런 3차 함수인 거야. 이렇게 생긴. 그런데 그 3차 함수 중에서 특별히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그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gx라고 놓겠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구간에서는 gx에 대해서는 이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이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할 때 저걸 가지고 우리가 2부터 4까지 범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데 근데 2부터 4까지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질까 이제 이걸 우리가 파악할 때 뭐든 있겠지. gx의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어떤 그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그림을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럼 이쪽에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 그림을 나타내는 식이 왼쪽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이 있기 때문에 g의 x 더하기 2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려져야 될 그 그림을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g의 x 더하기 2가 되는데 그 g의 x 더하기 2가 gx 더하기 2랑 같대. 이 구간에서 gx가 이거거든. gx를 이만큼 위로 올린 이 함수를 위로 이만큼 올려. 여기가 지금 2니까 2, 00이었던 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점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요게 gx 더하기 2의 그래프인데 이 함수를 위로 이만큼 올린 그것이 바로 g의 x 더하기 2랑 똑같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려질 함수를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이것이 되는 거야. 같으니까. 그럼 이쪽에 본래 그려져 있던 함수는 다시 이 함수를 원래의 위치대로 바꿔놓으면 되잖아.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쪽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게 이거야. 이동시키면. 그래서 우리는 2부터 4까지 그래프가 무엇인지를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2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 함수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 4부터 6까지 범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gx가 그려질 텐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이동시키면 그런데 여기에 gx 더하기 2가 하니까 그 그래프가 gx를 위로 이만큼 올린 그 그래프구나. 따라서 여기에는 그 다시 이만큼 오른쪽으로 넘겨준 이 함수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따라서 이 함수는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프를 갖는 함수이구나. 이런 식의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을 그 함수를 0부터 2n까지 그러면 여기 2, 4, 6에서 짝수만 건드려서 2n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짝수에서 짝수로 갈 때마다 그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는 짝수에서 짝수로가 될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2n이고 이쪽에 2n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 그래프가 반복이 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0부터 2n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 아래쪽에 갇히게 되는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런데 이 3차 함수가 애초에 대칭이었잖아. 1, 1에 대해 대칭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y는 x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좀 과장이 됐네.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 그러면은 이 바깥쪽과 안쪽이 넓이가 똑같단 말이지. 바깥쪽 안쪽이. 그래서 바깥쪽 부분을 안쪽으로 다 채워버리면 옮겨버리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영역의 넓이는 사실상 삼각형의 넓이와 똑같겠구나. 근데 그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2n이고 이 점이 2n, 2n이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 높이도 2n인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넓이는 2분의 1, 2n, 2n 따라서 2n 제곱이 될 테고 따라서 이 적분값은 2n 제곱이겠구나. 이런 식의 그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접근을 이렇게 해줘야지. 15번인데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 두 개를 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를 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원 두 개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삼각함수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이제는 좀 과학 문제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냥 풀어줘야 되는 문제의 하나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큰 부담감을, 그 저항감을 갖지 말고 풀어내자고. 이 AB의 길이가 지금 루트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그리고 CD 이 길이가 2루트 5다 라고 이 길이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두 선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고 그리고 점 P 그 원이 만나는 두 개의 점 중에서 A에 가까운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P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야. 따라서 이때 만들어진 이 삼각형에서 여긴 직각이야. 지름을 한 변으로 하니까. 그리고 P는 동시에 오른쪽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CD랑 연결한 CD가 지름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다시 직각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그림을 우리가 볼 거야. 그 상태에서 PA의 길이가 이 길이가 1이다라는 조건도 있고 PC의 길이 이 길이가 3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 길이를 많이 주고 있어. 더구나 직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도로 구할 수가 있겠네. 이 길이가 3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구해지고 이 길이도 구해지겠네. 제곱이 20이지. 20에서 20이고 이 길이가 피스가 4네. 이건 제곱하면 16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곱하면 4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이 길이가 2. 이와 같이 길이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삼각형 APD의 넓이가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이각만 알면 되거든. 그 사이각에 대한 사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 그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따라서 2분의 1에다가 1에다가 2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넓이가 되는데 그 값이 3분의 루트 5라니까 그러니까 저 각에 대한 사인 값은 3분의 루트 5이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야. 이 정도까지. 근데 이 각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미 더해서 180도니까 이쪽과 이쪽을 더해도 180도잖아. 그러니까 이 각도 우리는 사실상 아는 거야. 이 각은 180도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각이야.
근데 문제에서 비스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가 라고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쪽 삼각형을 볼 거잖아. 근데 이 길이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어. 이 길이는 문제에서 주고 있어. 그리고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이미 알아.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3분의 루트 5란 말이지. 그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5니까 코사인 값도,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 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따라서 얘 각이야, 이 각은. 그러니까 양수가 되겠지.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5니까 코사인 값은 3분의 2가 되겠네. 3분의 2.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알고 있고 길이 알고 있고 길이 알고 있으니까, 따라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비스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의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쫓아가면서 답을 내주면 큰 어려움 없이 풀리는 것 같다. 16번은 뭐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그 구간에서 만들어지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이잖아. 그걸 2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2 빼기 F 마이너스 2. 이것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었어.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면 16번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 뭐. 17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이 다시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n이 어떤 값일 때 이 값이 자연수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로그 2의 n분의 128을 우리가 m이라고 놓았을 때, 그때 n이 어떤 값일 때 m이라는 값이 자연수가 되겠냐 이거지.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면, 따라서 n분의 128이 이때 2의 m제곱이 되고, 따라서 n이 2의 m제곱분의 2의 7제곱 이런 수가 되는데, 그런데 n이 어떤 수일 때 m이 자연수인가,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n이 어떤 수일 때 m이 1이라는 자연수가 되는가, n이 어떤 수일 때 m이 2라는 자연수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n이 어떤 수일 때 m이 1이 되는가, 그럼 m이 1이 될 때 이 식이 성립하는 n이 되면 되지. 그러니까 m자리 1을 대입하면 2분의 2의 7제곱인 2의 6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n이 2의 6제곱일 때 m은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n이 어떤 값일 때 m이 2라는 자연수가 되는가, 그 말은 m이 2가 될 때 이등식을 만족하는 n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 m자리 2를 대입해주면 n은 그때 2의 5제곱이 나오네. 그러니까 그땐 2의 5제곱이라는 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n이 2의 5제곱일 때 m은 2라는 자연수가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 3, 4, 5, 6, 7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7. 그 n이 어떤 값일 때 m이 7이 되는가? 그럼 당연히 2의 7제곱분의 7제곱이 1이니까 n이 1일 때 m이 7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n의 값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물론 m이 8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겠지만, m이 8이 되는 순간 n의 값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n의 값은,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거든. 더 이상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n에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의 6제곱까지의 합을 뭐 어떻게든 더해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겠다. 18번의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무한대에 대한 식이 주어지게 되면 차수하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f2x 더하기 3x제곱을 x제곱 빼기 1로 나눴을 때 이 극한값이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따라서 f2x 더하기 3x제곱이 7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이런 꼴의 2차 함수야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거고, 따라서 f2x가 3x제곱 넘겨가지고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가 될 거야. 이쯤에서 그 다음 x를 무한대로 볼 때 fx분의 1이 4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값이 0으로 가니까 f0이 4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f0이 4니까 여기서 b는 4야 라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일단 극점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점이 된다는 얘기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미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겠네 라고 순간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린 지금 f2x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쓰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쓴 이 식이 fx인 것처럼 순간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 문제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fx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fx를 먼저 구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2x가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면 fx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할 때, x 대신에 2x를 집어넣었더니 4x제곱이 되었다면 fx는 그냥 x제곱이었겠지. 그래서 fx는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는 함수였겠지. 그러니까 이 x자리에다가 2x를 집어넣어서 4x제곱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fx는 따라서 이와 같은 이차함수구나 라는 것까지 가준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p와 q를 구해주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q는 따라서 f0이 4니까 q는 여기서 4겠지.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어쨌든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2x 더하기 p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 값이 0이 된다 라는 걸 가지고 p의 값도 마저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이게 순간 어쨌든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이걸 x를 쓰지 않고 2x를 썼기 때문에 가다가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내가 fx로 착각을 해가지고 순간 오해해서 틀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EX하고 X는 엄연히 다르잖아. 저기 EX가 쓰여 있네? 그런 것을 우리가 살짝 느끼면서 문제를 읽어가야겠지. 19번은 아래끝과 윗끝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으면 이건 그냥 상수니까 여기 뭐 X가 특별히 없잖아. 그냥 상수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지금 뭐 A라는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그러면 fx를 a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였네. fx는 따라서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x야 이렇게 쓰여질 함수인데 여기에서 a가 바로 이 식이니까 그러니까 a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dt 이걸 적어놓은 거 t제곱 빼기 2t 더하기 at dt 라고 쓰여지는 값이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왼쪽 오른쪽이 a에 대한 식이 되어서 a가 구해질 거라고, 그 구해진 a를 가지고 다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분 계산을 해주면 19번은 뭐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20번의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f1이 0보다 크다.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이고 그런데 1을 대입하면 0보다 크고, 그리고 방정식 fx는 0,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함수 fx의 그래프는 x축하고 만나, 실근을 가지니까. 그리고 모든 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니까 x축하고 만나더라도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만나는데 1을 대입하면 양수고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나머지 9개의 점 중에서만 만나는 거야. 모든 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다른 근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은 어차피 근이 안 되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부터 10까지 이 9개의 점 중에서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 함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가 적당히 느낄 거고, 다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의 n 더하기 2제곱근 중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가 an이다. 그러니까 이게 n 더하기 2제곱근 중 서로 다른 실수의 개수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따져본 적이 있으니까 그 실수의 개수는 n 더하기 2가 만약에 홀수라면, 그럼 n 더하기 2가 홀수라는 얘기는 n이 홀수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n이 홀수라면 이렇게 이제 갈 거지. 그럼 홀수 제곱근 중 실근은 무조건 한 개니까 그 홀수 제곱근 중 실수는 한 개가 있다고. 그때는 그 개수가 한 개다, 1이다 라고 얘기할 거고, 만약에 n이 짝수여서, 그럼 n이 짝수면 n 더하기 2도 짝수가 되잖아. 그럼 짝수 제곱근 중 실수가 몇 개 있는가를 세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fn, 그 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fn이 양수면 2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서 2개가 나왔고, fn이 0이면 0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가 나왔고, fn이 음수면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잖아. 그런 실수 없다 해서 0개 이렇게 구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an은 이런 숫자야. 그런 숫자로 결정이 되어진 an을 가지고 a1부터 a10까지 더했더니 10이 되었대. 근데 a1부터 a10까지 더하게 되면 그 중에 홀수, 이 n 가운데 홀수가 1, 3, 5, 7, 9 5개가 있잖아. 그 5개의 홀수에 대해서 an은 1이라고. 그래서 홀수 때문에 일단 1이 5개가 더해져. 거기다가 짝수 때문에 2하고 1하고 0, 이 세 개의 수 중에서 하나씩 선택되고 결정되어진 수들이 5개가 더해질 거라고. 그런데 그 합이 10이라고 하는데 이미 여기서 5가 나왔으니까 짝수 5개, 짝수 항에서 결정된 그 5개의 수를 더해도 역시 5가 나와야 그 전체 합이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 5개의 수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지? 라고 생각할 거잖아. 근데 그 경우를 살짝 생각을 하면 두 가지 경우가 눈에 띄어. 일단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1은 한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이 하나만 만약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나머지 4를 2하고 0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2가 2개 들어가야 되고 0이 2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5가 만들어진 경우이거나 아니면 1이 3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나머지 2개가 그 중에 하나가 2고 하나가 0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5가 될 거 아니야. 또 가능한 경우로 1만 5개가 나와도 되는 거야.
이런 세 가지 가능한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1이라고 하는 수는 fn이 0이 될 때 그 n에서 1이 나오는 건데, 근데 fx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 fx가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는 x축하고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최대 2개의 n에서만 0이 되고, 따라서 최대 2개의 n에서만 an이 1이 될 거라고. 이렇게 3개의 1이 나오지 못한다고. 이런 경우 생기지 않아. 그리고 5개의 n,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5개의 1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x축하고 짝수점 5개의 점에서 다 만난다는 얘긴데 그건 말도 안 돼. 따라서 오로지 이 경우만 가능하구나 라고 그렇게 상황을 이제 좁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결국은 이 함수 fx는 짝수점에 해당하는 2, 4, 6, 8, 10, 그 2, 4, 6, 8, 10, 그 이 짝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값이 an이 1이 돼야 돼. 다시 말해서 함수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x축하고 반드시 만나야 돼. 어느 하나에서만 만나야 돼. 1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2, 4, 6, 8, 10 그 5개의 점 중에서 어떤 하나의 점에서는 반드시 x축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5개의 짝수점 중에서 어떤 2개의 점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2가 2개 나오니까. 그리고 어떤 2개의 점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0이 2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fx는 홀수점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고,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 5, 6, 7, 8, 9, 10 짝수점이 이렇게 5개가 있잖아. 이 5개의 점 중에서 어떤 하나의 점, 가령 예를 들어 2라고 한다면 그 점에서는 0이 돼야 돼. 0. 그리고 이 나머지 4개 중에 어떤 2개는 양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고 어떤 2개에서는 음의 함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5개의 짝수점 중에서 어느 한 점에서는 0이 되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는 양수, 2개는 음수. 그리고 이 fx는 1을 대입할 때 0보다 크고, 그게 이제 가조건, 나조건, x축하고는 무조건 1부터 10까지 이 자연수 점에서만 밖에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 자연수를 제외한 다른 점에서는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런 함수이다 이거지. 이런 함수이다.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한 개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그 여러 개의 함수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 11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그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구해서 더해라.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지금 함수 fx가 여기 이제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연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을 대입하면 양수야. 이렇게 여기 짝수점이 여기가 2고 4고 6이고 8이고 10이 있단 말이지. 이 2차 함수는 어쨌든 x축하고 만나야 돼. 실근을 가지니까 만나야 돼. 근데 만나는데 더구나 음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근데 2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어떤 점에서 만나느냐라고 할 때 이 중에 어떤 2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능한 모든 경우를 따지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냥 가보는 거야. 난 2를 지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2에서 0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짝수점 여기 하나, 그리고 2개의 점에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오로지 8하고 10에서만 양수가 돼야 돼. 4하고 6에서는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x축하고 6에서는 음수고 8에서는 양수니까 그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7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x축하고 7에서 만나야 돼, 이 함수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를 지나는 함수는 따라서 fx가 x축하고 2하고 7에서 만나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 빼기 2, x 빼기 7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비슷하게 해나갈 거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2가 아니고 그럼 3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2가 아니고 여기 2, 4, 6, 8, 10이 있는데 2가 아니고 3에서 이렇게 만나서 내려가. 그럼 2에서는 양수인 거야.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와서 10에서도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그 4에서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6에서도 음수가 되고 8에서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겠다. 2, 4, 6, 8, 10 중에 0이 되는 점은 8이 돼야 되지, 이때는. 따라서 fx는 x 여기 지금 3에서 만난 경우 x 빼기 3,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8 이런 함수이겠구나 라고 결정이 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나만 더 해보고 1, 2, 3, 4, 5, 6, 7, 8, 9, 10이 있으면 1에서는 양수니까 2에서 만난 경우 했고 3을 지나가는 경우 했고 이제는 4를 지나가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그럼 2에서는 양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전히 10에서도 양수가 돼야 돼. 여기 4에서 0이야? 그럼 6에서 음수가 되고 8에서 음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다 올라갈 때는 2.9를 지나는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그 함수는
4에서 만나서 내려갔다가 9에서 만나면서 올라오는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fx는 x 빼기 4, x 빼기 9와 같은 함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하게 되면 함수가 하나 더 찾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함수를 찾아내서 그 함수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 f11의 값이 가능한 게 4개가 나오겠지. 그 중에 최대, 최소의 값을 대답을 해주면 20번이 풀리겠지. 이 문제는 충분히 변형 가능한 문제이고 문제 자체가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수능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21번에 0이 아닌 두 정수 P와 Q에 대해서 AN이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21번째 항이 첫 번째 항과 같아졌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두 정수 P와 Q를 구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일단 이 수열은 첫째 항이 40이고 40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규칙으로 그 다음 항을 만들고 그 다음 항을 만들고 그 다음 항을 만들어 나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우리는 21번째 항에 관심이 있어. 저 21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인 40과 같은 값이 되는 경우를 찾고 싶어. 그러면 21번째 항은 40에서 수를 하나 더 만들고 해서 총 20개의 수를 만들었을 때, 이게 20개의 수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 가장 마지막 항이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21번째 항이 되겠지. 그래서 A21은 40부터 시작해서 이 규칙에 따라서 수를 모두 20개를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수가 21번째 항이야. 일단 21번째 항이 저 값이다. 저 위치에 있는 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짝 느낄 거야. 그리고 이 값이 이제 40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바람이고. 그런데 지금 이 수열은 지금 4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만들고, 예를 들어 세 번째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값이 4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규칙에 의해서 어떤 PQ를 가지고 수를 40의 경우에 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었더니 세 번째 4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규칙으로 40에서 그 다음 수를 만들 때 첫 번째 항엔 40에서 그 다음 수를 만들 때와 똑같은 규칙으로 똑같은 수를 만들게 돼. 그리고 그 수에서 그 수가 나왔듯이 이 수에서 똑같은 수가 나와. 그리고 이 수에서 40이 나왔듯이 이 수에서 또 40이 나온단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 수열은 쓰다가 40이 한번 나왔다 라고 하면 같은 간격마다 40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40이 한 번 더 나오면 그 40은 같은 간격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짝 생각을 할 거야.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우리는 4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를 20개를 이 규칙에 의해서 써나갈 거야. 써나갈 때 막 그 20번째 수가 40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20번째 이 수가 40이 되는 경우는 이 수가 처음으로 40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첫 번째 수는 40이 아니야, 두 번째도 아니야, 세 번째도 아니야, 그래서 전부 아니야, 18번째도 아니야, 19번째도 아니야, 그러다가 20번째 40이 나왔어,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야. 처음에 뭐 써봤더니 40이 당연히 아닐 거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닌데 쭉 썼더니 10번째 40이 탁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10번째 40이 나왔으면 한 번 40이 나오면 같은 간격마다 똑같이 40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10번째 40이 나왔으면 20번째도 40이 당연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20번째 40이 나와. 그래서 20번째 40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 항이 20번째에 만들어지는 항이 A21이야. 지금 이 값이 4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반복이 되어서 20번째 항이 4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수는 이게 10번째도 있지만, 그렇지만 5번째도 있겠지. 10번째가 되는 이유는 10 곱하기 2가 20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총 20개의 수고 이게 20번째 수이기 때문에 그래. 10번을 두 번 반복하면 나오는 수가 20이기 때문에 10번째 수가 40이면 20번째 수도 40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5번째 수가 40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5 곱하기 4가 20이잖아. 이게 5번 반복이 되어지면 20번째 항이 나오겠지. 5번째 4가 40이면 10번째 값도 40이고, 그리고 15번째 값도 40이고, 그리고 20번째 값이 역시 40이 될 거라. 그래서 40이 나오기도 해. 그리고 역시 첫 번째 항이 40이고, 이게 또 4 곱하기 5가 또 20이니까 네 번째 항이 40이 된다라고 한다면 8번째 항이 40이고, 12번째 항이 40이고, 16번째 항이 40이고, 그리고 20번째 항이 역시 40이 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지. 두 번째 항이 40이라면 그러면 네 번째 항도 40이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20번째 이 값도 40이고 이렇게 해서 20번째 이렇게 첫 항을 빼고 그 다음에 이 규칙에 의해서 20개의 수를 쓸 텐데 그렇게 쓰여진 수들의 20번째 가장 마지막 수가 40이 되는 경우는 총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다. 저 5가지 각각의 경우가 되도록 하는 P와 Q를 우린 다 구해야 돼.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게 장난이 아닌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풀리는 문제니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가장 손쉽게 이 경우 P와 Q가 어떤 값일 때 이와 같은 규칙으로 수들이 배열이 되면서 그 가장 마지막 21번째 항이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쓰기 시작한 수로 봤을 때는 이 20번째 숫자가 40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여기 0을 X축 이걸 이제 Y값을 봤을 때 이게 0이잖아. 이걸 0이라고 이제 보자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항이 40에서 시작을 해. 여기 40, Y좌표가 40인 곳에 첫 번째 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우리가 구할 건데 근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40은 양수니까 이 식에 의해서 두 번째 항이 구해져. 근데 여기서 만약에 P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그 가령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N 마이너스 1 해가지고 AN 플러스 1이 되어서 값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저 결코 40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아. 계속 커지니까. 그러니까 P는 당연히 양수야. 그래서 내려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항에서 P를 빼가지고 값을 작게 만들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수열은 음수가 되었을 때는 이제 더할 거야. 만약에 이 PQ가 음수면 그러면은 한 번 음수가 되면 계속 음수를 더하니까 이제 계속 작아져. 절대 양수가 안 돼. 그럼 반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PQ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양수일 때는 내려가고 음수일 때는 올라가는 규칙을 우리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 40이고 양수니까 내려가는데 우린 두 번째에 40이 다시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릴 때 확 내려야 돼. 그래서 음수가 되게 내려야 돼. 그래야 올라갈 자격이 생겨. 올라갈 때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면 두 번 만에 40이 돼. 이게 이 다섯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 만에 40이 되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9, 20 해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20번째 숫자가 A21이야. 그 A21이 4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와 Q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끔 하는 숫자이면 되는 거야. 일단 이 상황에서 P는 지금 이 A1이 40이니까 이 길이가 40이야. 보다 더 큰 수를 빼야 돼. 그러니까 P는 40보다 큰 자연수야. 4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그래서 그리고 P는 따라서 이런 4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올라갈 때 P랑 같은 값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P만큼 올려야 돼. PQ만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PQ는 P에다가 Q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Q 곱하기 P야. 그러니까 얼마 몇 배의 P만큼 올라간다 그 뜻이야. 근데 P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1 곱하기 P만큼 올라갈 거야. Q가 1이란 얘기야. 그래서 그 두 번 만에 새로 수를 쓰기 시작한 지 두 번 만에 40이 되는 경우는 P가 41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에서 Q가 1이 되는 경우야. 이 경우에 따라서 P 더하기 Q는 최소값이 우리가 관심 있으니까 더해주면은 42까지 작아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P 더하기 Q의 최소값은 42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40에서 시작해서 수를 쓰고 이 규칙에 의해서 쓰고 썼더니 네 번째 40이 되는 경우에도 20번째 40이 된단 말이야. 네 번째 40이 되는 경우는 역시 상황을 그림으로 보자고. 여기 지금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있는데 네 번째 40이 되는 경우는 내려가. 근데 조금 작게 내려가. P가 좀 작은 값이어서 조금 이렇게 작게 줄어들지. 두 번, 세 번 해서 세 번째 움직였을 때 비로소 음수가 됐어. 이렇게 3P를 뺐을 때 음수가 돼. 그럼 이제 올라갈 자격이 생긴다고 음수니까. 그때 같은 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네 번째 40이 돼. 이런 상황이겠지? 또는 네 번째 40이 되는 경우로 여기 지금 A1이 있어. 세 번 만에 음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 만에 음수가 되어도 괜찮아. 세 번째 올릴 때 그냥 딱 40이 되게 올리면은 세 번째 그 40이 되는 경우에 우리는 세 번째 40이 되는 경우는 관심 없어. 그럼 세 번째 40이 되면 20번째 40 안 돼. 20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4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한 칸 더 올라가야 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P, 2P, 3P만큼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양수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 P를 빼기 시작하잖아. 한 번 빼주면 40이 될 거 아니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해당하는 그림이야. 또 있어. 첫째 항이 있고 이제는 두 번에 내려간 게 아니고 한 번에 내려갔대. 한 번에. 이 그림처럼 한 번에 그냥 바로 음수가 돼. P를 큰 수를 줘가지고. 두 번째 40이 되는 경우는 이미 했으니까 우리 네 번째 40이 되는 경우를 따지고 싶어. 올려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배만큼 올려. 그리고 한 번 빼고 두 번 빼서 40까지 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역시 40이 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림이 이제 다일 텐데 이 세 가지의 모든 경우가 어쨌든 P 올라갈 때 P가 3칸 내려왔잖아. 그만큼 올라간 거야. 첫 번째 그림. 그러니까 P의 3배만큼 올라간 거야. 이때 Q는 그러니까 3인 거야. 이것도 이 Q가 올라간 이 거리도 P가 하나, 둘, 세 번 내려온 그만큼 올라가야 되거든. 역시 Q가 3이야. 이것도 P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올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야 되는 거야. Q가 3이야. 그래서 Q는 어느 경우나 3으로 일정해. 그러니까 P 더하기 Q가 언제 최소가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Q는 3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P가 최소일 때 최소가 돼. 그런데 P는 지금 이 길이가 40이거든. 딱 봐도 이때가 이 길이가 지금 P거든. 이거 뭐죠? 많이 크잖아. 당장. 많이 크잖아. 이때 여기서 최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P가 이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P보다 더 작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 값이 나와. 근데 이 그림에서는 P를 한 번 빼고 두 번 빼고 세 번 뺐을 때 40보다 0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니까 3P를 40에서 3P를 뺐을 때 0보다 작으려면 3P가 4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P는 여기다 13을 곱해주면 39잖아. 안 되잖아. 14부터요. P는 1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P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따라서 14인 거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만들어지는 P 더하기 Q의 최소값은 14 더하기 3인 17이구나 라고 얘기가 되어지겠네. 이렇게 따져서 나머지 경우를 따지면 그러면은 답이 나오겠지. 22번 도상수 AB와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fx가 K 왼쪽에서는 3차 함수로 K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연속이고 그리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따질 수가 있겠네. 좌미분계수는 미분한 다음 K를 대입한 3K제곱 빼기 3이고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13이니까 여기서 K가 값이 구체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3K제곱 더하기 2K 빼기 16이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겠지. 1, 3, 28 플러스 마이너스. 따라서 K는 2이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이와 같이 K의 값이 나와. 근데 이 3차 함수가 극점을 가는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 그리고 여긴 2겠지 물론. 이쪽은 마이너스 2쯤 되고 그와 같은 3차 함수인데 그런데 K가 2인 점에서 그러니까 그 2일 때 요 점이네요. 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접한다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접하거나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의 x좌표가 2분의 13이거든. 2분의 13은 저 오른쪽에 있잖아. 여기 2분의 1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칭축으로 하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음수인 그런 2차 함수가 그려지다가 이 3차 함수하고 접한다면 K에서 접한다라고 가정하고 K 값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접한다라고 한다면 2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지. 이렇게. 아니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접하는데 마이너스 3분의 8은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잖아.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칭축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따라서 2 아니면 이쪽에 마이너스 3분의 8 이건데 근데 K가 2라고 한다면 그때 함수 fx는 왼쪽은 3차 함수 그리고 오른쪽은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K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한다면 왼쪽은 3차 함수 오른쪽은 2차 함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근데 나조건을 보니까 그런데 이 방정식 fx는 c다 이 방정식이 최대 4개까지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y는 c다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하고 fx의 그래프하고 y는 c가 최대 4개까지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런데 k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한다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함수라서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만나. 그러니까 나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버릴 거야.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아니고 2일 수밖에 없고 k는 그러면 k가 2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2차함수 왼쪽은 이런 3차함수가 그려지면서 c를 적당히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면 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4개의 점 이렇게 만나니까. 그러니까 최대 4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함수는 바로 이 함수이구나. 지금 아직 a하고 b는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k는 이다라는 건 알았어. 그리고 이제 계속 이쯤 되면 이제 문제를 읽을 준비가 됐잖아.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 이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c다.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c의 값.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는 이때지.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때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 값이 2개가 있네. 또 없어. 이제 2개고 없어. 3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때의 c의 값을 하나를 이때의 c의 값을 c1이라고 하고 이 직선 이때의 c의 값을 c2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c1과 c2를 더한 값이 8이래. 그런데 c1은 사실상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이거든. 그러니까 f-1이야. c2는 1에서의 함수 값이야. 1에서의 함수 값. 극소죠. 그러니까 f1이야. 그러니까 f-1과 f1은 그런데 3차 함수에다가 대입한 값과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고 그리고 f1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a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 지워지고 3 지워져서 결국 2a인데 그 2a가 8이다라는 조건을 주었네. 그래서 a의 값이 이제는 결정이 되었어. a는 8이야. a는 4. a가 4이고 그럼 우린 이제 b의 값도 결정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이 점의 좌표는 2하고 c1의 값이 f-1이잖아? 이 값인데 여기다가 a 자리에 4를 a가 4니까 4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7에서 6이 나와. 6.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따라서 2와 6인데 그 점이 한편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2차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6이 나온다 해서 b의 값도 결정이 되겠다. 그러니까 2 대입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6 플러스 b가 되는데 그 값이 6이 돼야 돼. 따라서 b의 값이 이게 22 6에서 22를 빼준 거지. 그럼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6이다라고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우리는 a도 알았고 b도 알았고 k도 알았고 다 구한 거야. 그 상황에서 문제가 이때 x에 대한 방정식 fx는 d다. 그러니까 또 y는 d다라는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된대. 1이 된대. 되도록 하는 d의 값을 구하라가 우리의 문제네. 근데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d이어서 y는 d다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을 때 딱 한 개의 실근 2분의 13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저 d의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d의 값은 2분의 13에서의 함수값이네. 따라서 d는 f 2분의 13이다. 근데 여기서의 f는 이제 2보다 큰 값은 2차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 2차식에다가 2분의 13을 대입한 값이 바로 d2구나 그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169 플러스 2분의 169가 되겠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이 값을 계산하면 그럼 d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4분의 169 마이너스 64지. 그래서 4분의 10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d의 값은 4분의 105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내면 되겠다. 문제가 깔끔하게 잘 풀리는 그런 문제네. 문자의 개수에 비해서 문제가 잘 풀리는 상황이네.